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모든 분들 이렇게 늦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좀 묻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웃냐고요? 웃길 일이 있어요. 세상에 살다 살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다 있네요. 아, 이건 아니구나. 어, 이거 한번 보세요. 문재인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북 대화만 추구 안 해. 국론 모아달라. 보수층의 보수 여론의 대북 정책 협조를 호소. 대한노인회 대한노인회에 가서 한 말이에요. 강력한 국방력 기반으로 평화를 추진. 미도 대화를 지지했다. 지난해 걱정이 많으셨을 것. 나라가 굳건히 서는 과정. 문재인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노인회 분들을 모시고 한 이야기인가 봐요. 보수층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말을 했네요. 참 기가 찹니다. 누가 지금 저 말을 듣고 누가 어떤 보수 우파가 저 말을 듣고 지지를 하고 응? 유약하게 대화 추구만 안 한다라는 말을 누가 믿어요? 야, 입에 진짜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입에 꿀이라도 좀 묻히고 말을 해라. 아, 정말 이거 제가 기사 보면서 좀 너무 웃겨서 올려봤습니다. 이거 급하긴 급한가 봐요. 지금 뭔가 좀 되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쉽지 않겠죠. 어, 제가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그대로 어저께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들을 보면서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생각했던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아, 제가 예상했던 것들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잘라야 되나. 아우 진짜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띄우지 않을게요. 트럼프가 어저께 트위터를 이렇게 쓴 게 있었죠.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냐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쓴 말입니다. 실패한 전문가들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내가 북한에 대해 우리의 모든 힘을 쏟을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북한과 남한 간 대화와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라도 했겠느냐. 다시 말해서 북한이 궁지에 몰려서 제재와 압박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고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화에 응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보들, 대화는 좋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보들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그 전의 것을 모르고 있어서 바보들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거가 상당히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또 있다라고 봐요 저는.
뭘 그렇게 있다라고 보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또 떠들썩하게 뭐 알아서 막 그 갖다 붙이고 해석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 이미 기사에도 기사화가 됐죠. 이미 기사화도 됐는데 어떤 기사냐 하면은 이런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대부분은 뭐냐면 어, 원래 백악관에서 발표한 발표문하고는 다르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즉 백악관에서는 최대한 압박이라는 표현의 어떤 방점을 찍고 그 어, 문재인과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 속에서 최대한 압박이라는 말은 쏙 뺀 채 좋은 말만 다 갖다 쓴 거라는 거죠. 뭐 트럼프가 뭐 문재인에게 굉장히 어떤 수사적으로 어, 문재인을 어떤 이렇게 떠받드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쓴 것처럼 이야기하고 도대체 희한한 말들을 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압박 같은 그러한 그 부정적인 용어들은 하나도 안 쓰고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한미 정상 그 이건 아니구나. 백악관에서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근데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이야기들만 쏙 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는 평창 때 한미 훈련 없어, 뭐 문 대통령 100% 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또 내용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에는 어떤 훈련을 안 한다, 훈련 안 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러한 식의 이야기 아니라 또다시 외교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뭐 미실시라는 말을 갖다 붙였죠. 미실시.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 정말 그 오갔는지를 잘 그 모르게끔 그렇게 모호하게 계속해서 그 원래 얘네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음, 이것에 갖다가 이제 민주당은 또 갖다 붙여서 정말 뭐 엄청나게 좋은 그런 통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었어. 한미 이견설은 기우다. 민주당에서 추미애가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리고 뭐 김현이라고 또 나와서 뭐 이래저래 떠들어대고 어, 야당은 근거 없는 갈등만 부추기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킬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해결하는 주인된 자세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어,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은 통남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통남이라는 걸 갖다가 북한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죠. 북한이 미국과 통화하고 남한하고도 통화하고 가능하긴 한 얘기인가요? 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어, 이제 어저께 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같이 오늘 거를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에 맞춰서. 어제 제가 그랬죠. 지금 이 회담, 전화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은 이게 뭐 웃으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트럼프의 어떤 그 트위터 내용을 보더라도 알겠지만, 다시 말해서 미국은 정말 싫은 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정말 한국과 동맹의 어떤 그 면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는데 미국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팔짱 끼고 테이블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팔짱 끼고 고개를 아래 뭐라 그래야 되나 도도하게
문재인을 꼬라보면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거죠. 테이블 앞에. 그리고 시진핑도 역시 꼬붕 같은 게 자꾸만 오라가라 한다. 그러면서 자기 몸값을 올린 상태에서 억지로 이렇게 오는 척은 했지만 와서는 이제 뭐 테이블 의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북한은 급하니까 잽싸게 의자를 끌어당기고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와중에 문재인은 간신배처럼 그 의자와 의자 사이를 오가면서 열심히 싹싹거리고 지금 현재 자신들이 벌려놓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그런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어저께 했는데, 정확합니다. 아주 제가 이야기했지만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것에 대해서 트위터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너무나 정확한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잊지 말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평창 올림픽은 하면서 대화는 하되 미국의 입장이 이거죠. 대화는 하되 절대 올림픽에 관련된 것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올림픽에 관계된 것만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우리 민족 간에 서로 돕고 살자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돈을 어떻게 이런 이야기 절대 안 되는 거죠. 남북 교류 이런 이야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을 뿐더러 경협 같은 것도 할 수 없겠죠. 금강산 감각이니 이런 이야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얘네들은 분명히 대화하고 어떤 물꼬를 틀려고 어떤 작심을 했었을 텐데, 누가요? 문재인이. 그런데 이미 사전에 미국에서 다 봉쇄해 버렸잖아요. 여러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니키 헤일리의 입을 빌려서도 했고, 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여러 국무부 대변인이라든가 한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상당히 부정적인 거부적인 이야기도 했었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그런 것을 못 박아놨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얻어질 실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라고요? 대화를 해서 얻어질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누가 실익이 없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 실익이 없다라는 것은 남한은 건질 게 없지만 남한은 또다시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 정말 환장하겠어요. 이거 또 중국에 가서 호구짓 한 거하고 똑같아요. 정확해요. 다를 게 없어요. 요번에 중국에 가서 처맞고 병신짓하고 호구짓하고 혼밥 먹은 거, 이러한 장면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요번엔 더 클 거예요. 요번에는 어떤 비참함이 남북대화가 오가고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비참함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있었던 문제하고는 비견되지가 않을 겁니다. 왜요? 왜죠?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뭔가 급하고 뭔가 얻어보려고 지금 의자를 바짝 끌어안고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음식 정말 맛있는 거 나올까? 예? 어떤 게 맛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짱깨집으로 이야기하면 8보채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난자완스에? 무슨 제비둥지 요리에다가 샥슈핀에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거를 딱 미국이 제동을 걸어버렸어요. 야, 샥슈핀 안 돼. 제비둥지 요리 안 돼. 곰발바닥 요리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나오는 거?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딱 나와서 자기는 기대를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돌아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요리가 하나도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진 않았죠. 일단은 지금 회담이 되거나 대화가 시작된 건 아니죠, 아직은. 그런데 나오기도 전에 미국에서 이미 다 지적을 해버렸어요. 샬랄라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몰래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다간 진짜 죽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르겠습니까? 뒷구멍으로 뭘 할지를.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 형국인데,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 형국인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딱 지금 통밥을 재보니까 야 이거 괜히 응했다 라는 생각이 지금쯤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트럼프의 트위터에서 아까 바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지적을 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지적을 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의미라는 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 제목에서 제가 적은 것. 대화가 되겠니? 야, 대화가 될 것 같아? 정말 바보구나. 어? 정말 바보구나. 너네 대화가 될 것 같니? 걔네가 뭘 노리고 여길 나오겠니? 여길 왜 오겠다고 하는 거겠니? 대화가 되겠어? 야, 요리가 하나도 안 나갈 거야. 그런데 거기 나와서 걔네가 대화를 하겠냐? 말이 되겠냐? 벌써 시작부터, 이거는 시작부터 회담이 안 될 것, 결렬되고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왜? 북한의 속셈은 최대한 뜯어내고 최대한 얻어가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못 줘요. 심지어는 남한에 와서 체전에 어서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IOC라는 조직은 또 다른 조직이죠.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최대 어떤 행사인 올림픽에 있어서 어떤 성공을 원하는 조직이잖아요, IOC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체제비라든가 이런 건 주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북한은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제가 보니까 정말 또 골 때리는 짓을 했더라고요. 야, 이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인간들인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죠. 북한이라는 집단은 정말 거지 새끼들도 이런 거지 새끼들이 없어요. 평창 그 IOC에게 체제비를 요구했다가 그거는 뭐 오케이. 그 IOC 같은 경우 자기네 어떤 그 이벤트 행사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 뭐 체제비 정도는 해주겠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남한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삥을 치려고 했나봐요. 삥을 뜯으려고 했나봐요. 진짜 이런 앵벌이 조직 놈들도 이런 앵벌이 조직이 없어요.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해. 그런데 IOC가 남한처럼 호구입니까? 야, 다른 나라한테는 그것도 안 주는 거야. 저것들이 진짜 저 웃긴 놈들이네. 저 미친 놈들인가? 당연히 그러면서 야, 웃기지 마. 원래 모으고 말렘 말어. 야, 그냥 그 엽이나 줄게. 원래 모으고 말렘 말어. 웃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자식들. 꺼져, 이 자식들아. 단번에 퇴짜죠. 그리고 또 뭐라고 거기다가 IOC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IOC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번에. 그거는 주겠다. 뭐 도저히 뭐 너희들이 안 오면 그래도 남한에 있어서 좀 흥행이 될까? 남한 애들이 하도 졸르니까. 이거 아마 남한에서 엄청 공작 들어갔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엄청 가서 설레발치고 또 난리 부르스를 쳤을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조사해봐야 돼요. 조사해보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리고 IOC는 그 웃돈을 달라 그러니까 퇴짜를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평창 올림픽에 오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도
국제 스포츠 연맹이 지원해주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체제비나 뭐 이런 것도 없어. 앞으로는 여비 같은 것도 없어. 이래버리니까 뭐 북한으로서는 정말 앞으로는 국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앵벌이짓 하면 여비라도 주고 차비라도 얻었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안 준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제대회에 나가고 그럴 때 진짜 저 인간들이 생으로 자기 돈을 쓰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겠죠. IOC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IOC는 그 정도의 호구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은 저런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야, 정말 저거 동족 맞습니까, 저거? 이거 보세요. 체제비의 웃돈, 퇴짜 맞은 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북의 김일국을 만나 비용 부담 뜻을 전달했다. 그런데 김일국은 체류비뿐만이 아니라 각종 비용을 요구했어. 야, 야, 진짜 강적들이다, 강적. 저도 북한을 여러 번 북한이 희한한 짓을 많이 하는 거 봐왔지만 요번엔 진짜 창피해요. 너무, 야, 이거. 진짜 IOC에서 황당했을 거야.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지. 뭐 아마 그래가면서. 그런데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무슨 돈을 대줍니까? 돈을 대주기는. 거기에서 여기까지가 천리말리 떨어져 있습니까? 오는 것도 유엔 제재 피해서 오는 게 제일 사실 좋은 방법이죠. 그거 제재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돈 덜 들이고 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오게 된다라면. 걸어서 오든지 멀지도 않은데 운동도 잘하는 인간들이 걔네들 행군 연습도 많이 했을 텐데 평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되잖아요. 뭔 거기에다가 차비를 달라 뭘 달라 숙박비를 달라 난립니까? 텐트 치고 갖고 와서 운동장 주변에 우리가 경비 서주고 텐트 치고 자라 그러든지. 에이.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동족이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럽네요. 이제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지금 이게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비원비인데요. 얘네가 호주 같은데 이렇게 훈련 나가 있었던 애들인가 봐요. 지금 다시 다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괌으로. 지금 미국의 해외 전력 중에서 해외 그 기지에 있는 비행기들 중에서 각국의 군들과 같이 군사 교류나 군사 작전에 협력하기 위해서 나가 있었던 그런 장비들, 비행기들, 전략 물자들이 지금 속속들이 괌으로 직결하고 한반도로 직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테이블 이야기 하면서 지금 이게 어떤 형식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 테이블 이야기 하면서 그것을 구실 삼아서 미국으로서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까 뭐 국제적으로 욕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너희들 올림픽 그래 올림픽 때문에 너네 대화한다고 좋아 해 대신에 나는 그걸 구실 삼아서 강습 항모들 해병대를 태운 항모와 뭐 너희들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너희들 보호해줘야지 또 안전을 책임져줘야 되니까 내가 애들 보낼게 하면서 지금 3개 강습 항모 전단을 지금 한반도로 직결시키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해외에서 지금 작전 뛰는 애들을 걔네들을 지금 다시 불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괌으로 모아들이고 한반도로 지금 직결시키고 있어요. 이게 지금 비원비 같은 게 지금 하나의 지금 사례고요. 호주에서 작전 뛰던 애들입니다. 지금 괌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요것은 조금 지난 사진이긴 한데요. 이게 군산 비행장에서 지금 뜬 거예요. 군산 비행장에서 지금
훈련하는 거 촬영된 건데, 군산 비행장에 있는 F-16하고 F-35가 군산 비행장에 와 있는 거죠. 군산 비행장에 와 있어서 지금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게 두 대는 F-16이고 한 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게 뭐죠? F-35. F-35는 뭐죠? F-35는 스텔스기입니다. 스텔스기. 이건 아마 군산 비행장이나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네요. 오산인지 군산인지 모르겠는데, 예, 미군들 그 비행기들이고요. 이거는 지금 그 한반도로 그 오고 있는, 진격하고 있는 와스프함이에요. 와스프. 이게 그 와스프급 1번 함입니다. 그 해병대 2,000명 이상 태우고 있는 해병대 병력, 순수하게 전투 병력입니다. 2,000명 이상 태우고 있는 그 배고요. 이게 지금 오고 있고요. 여기에는 해리어기 같은 공격 전투기만 20대 이상 탑재되어 있습니다. 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뭐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게 뭐 최소한 뭐 5대, 전차만 해도 5대 이상, 장갑차 뭐 2, 30대, 뭐 진짜 엄청납니다. 저기 탑재되어 있는 물자 자체가. 요것도 와스프 모습이고요. 이건 갑판에 지금 비행기나 이런 게 없는데, 이런 게 일반적인 작전할 때하고 지금과 같이 비상시에 작전할 때하고 탑재되는 어떤 비행기 대수나 이런 게 달라요. 그런 게 다르다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건 본험 리처드라는 건데, 요것도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요것도 지금 한반도로 오고 있는 거고요. 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보통 위에 갑판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이시죠? 해리어기, 그리고 바이퍼 헬기, 그리고 저쪽에 보면 슈퍼코브라, 그리고 저쪽 끝에 오스프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어디서 나왔나요? 저게 뭐지? 로봇들 변하는 영화? 로봇가 막 변신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트랜스포머, 거기서 나왔던 비행기죠. 저 바이퍼 헬기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어, 정말 무시무시한 전력입니다. 얘네들 자체만 놓고 봐도 정말 웬만한 전쟁 다 커버칠 수 있는 전력이에요. 지금 얘네들이 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것도 본엄 리처드구나. 이것도 본엄 리처드고요. 본엄 리처드호가 왜 유명한지 아세요? 본엄 리처드가 세월호 때 한번 본엄 리처드하고 세월호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세월호 때도 활약했던 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한반도 인근에 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사실 와스프급이 아니에요. 요거는 아메리카호인데요. 이건 아메리카급이라 그래서 사실 얘네들은 좀 더 다른 특화되어 있는 비행기예요. 특화되어 있는 강습 항모예요. 이 아메리카급은 어떠한 요구대 어떠한 작전에 필요한 배냐면요. 요거는 항공 작전에 특화되어 있는 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나 이런 것들도 더 빠르게 최신형으로 교체가 되고, 아무튼 항공작전, 공중작전에 특화되어 있는 배가 아메리칸급이고요. 이게 아메리카호입니다. 근데 요것도 지금 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3개가 오는 거예요. 3대가 오는 건데, 각각 배마다 해병대 상륙 해병대가 탑승을 하고 있죠.
2,000명 이상, 2,000명에서 2,100명 정도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얘네들이 오고 있는 거고요. 한반도로 직결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또 다른 전략 물자들이 직결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부산항에 그 집결한 애들이 있었죠. 부산항에 그 입항한 배가 있었죠. 군수지원 배. 뭐 정말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배 한 대가 싣고 다니는 그 전략 그 물자들이 예비 물자들이 어마어마해요. 거기서 지금 하역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장갑차 뭐 장갑차 수십 대, 탱크 수십 대, 뭐 수십 대가 아니지 뭐 수백 대 단위죠. 막 야포 뭐 탄약 뭐 식량 뭐 지금 부산항에 입항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자들을.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눈치챘는지 지금 그거를 눈치를 챘는지 요거는 그 요번에 그 미팔군 사령관이 요번에 신임해서 그 한국에 부임한 미팔군 사령관이 오자마자 한 말이죠. 일성 오자마자 날린 일성. 오늘 밤에라도 당장 싸울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 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래요. 이거 뭐 누구한테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뭐 이거 다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애들이 있죠. 예, 누군가요? 아, 엿됐어. 아, 엿됐어 하고 시진핑이 지금 지들도 뭐 하나 좀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미국이 그 지금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아, 우리 애들 기죽이지 말아야지 하면서 지금 하는 짓거리가 이래요. 시진핑이. 이거 별거 아닙니다. 찌질이가 한마디로 그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요번에 그 군사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군사작전 독려하고 탱크도 한번 올라타보고 저 탱크 저번에 그 뭐야 중국 탱크하고 소련 탱크하고 걔네들은 전차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전차 갖고 그 뭐라 그러나요? 전차 5종 경기라 그러나? 뭐 사람들 우리 인간들 철인 5종 경기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전차 가지고 그 하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그 지금 시진핑이 올라탔던 전차가 참석을 했었죠. 거기에 참석을 해서 소련 전차하고 경주를 하다가 세상에 참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져요. 보기 드문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전차의 생명이죠. 전차의 그 생명. 보기륜이라고 하죠. 보기륜. 보기륜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달리다가 막 달리다가 야, 난 진짜 거기에 나가는 건 고르고 고르고 정말 최고로 어떤 그 최고로 좋은 거 잘 골라서 장비하고 그리고 준비를 갖춰서 나갔을 것인데 예? 거기에 나가서 달리다가
바퀴가 빠져버리는 상황을 연출을 하죠. 정말 제가 볼 때도 좀 황당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너무 웃겼어요. 진짜 저는 중국군을 전혀 믿지 않거든요. 예전에 말이 좀 길어지는 것 같지만 뭐 이왕 나왔으니까 할게요. 예전에 제가 그 중국에서 스촨성 그 지진 났을 때 걔네들 그 통신하는 걸 갖다 감청을 했었어요. 그 서방에서. 그래가지고 걔네들의 어떤 군실상을 적나라하게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걔네들 각 분들이 그냥 그쪽 지역에 있는 그 집단군만 거기 가서 구조작업을 했던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던 집단군도 같이 가서 구조작업을 했는데, 워낙에 지진이 크게 났었잖아요. 그래서 지진 나갖고 그 구호작업을 하는 군들끼리 정말 황당한 일이 발생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전혀, 우리나라 군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무슨 일이었냐고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응? 한번 맞춰보세요. 응?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로 통신이 안 돼요. 서로 통신을 못했어요. 통신. 자기들끼리 헬기가 뜨고 밑에서 뭐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수신을 못했어요. 수신을. 서로 다시 말해서 소통이 안 됐다고.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밀리터리 관련된 거, 우리나라가 북한을 공격하거나 그런 거 관련될 때마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걔네들은 장비가 이렇게 제식 장비가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쫙 우리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공용 장비로서 이렇게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게 안 돼 있다고. 그런 것조차, 그런 장비의 어떤 체계조차도 제대로 안 아직까지도 완전히 잡혀져 있지 않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웃기는 거 말씀드릴까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중국군 군함들 있잖아요. 군함들. 중국 군함들. 이게 전차가 99식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다. 요번에 보기름 빠진 게 99식인지 96식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요번에 최신형 전차 가지고 참석했다가 중국군 전차가 보기름이 빠져갖고 정말 황당한 일을 겪었었고요. 그런데 또 하나 황당한 게 뭐냐면, 중국 애들이, 중국 배들 있잖아요. 배들. 이거는 우리나라 밀매들이 확인시켜 준 거예요. 중국 배들이 이렇게 세계, 걔네들도 이렇게 순회할 거 아니에요. 훈련한다고. 원양 사관이나 이런 애들 훈련하고, 또 우호 친선 뭐 이런 거 명목으로 다른 국가에 가고 그러잖아요. 거기 갔을 때 거기에 방문한 배에 탑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여기 해군 계신가요? 여기에 해군들 계세요? 해군? 여기 해군 계시면은 아시겠지만, 배는 보통이 아니라, 군함은 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나요? 군함은 우리가 이렇게 다닐 때 문을 뭘로 만들어요? 윤마님, 군함은 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해군 계시니까 잘 아시죠?
군함은 문은 무조건 100% 예, 쇠잖아요. 수밀문. 응? 쇠로 만들잖아요. 왜? 배가 그 피탄이 돼서 구멍이 나거나 그래도 물이 들어와도 쇠문 그 수밀문으로 잠가 놓으면 다음 격실로 물이 그 이동하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쇠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중국 군함에 탑승을 해보니 문들이 뭐 그 격실과 격실을 나누는 것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관 문이든 무슨 문이든 문이 나무로 돼 있었다는 거. 나무로 된 문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나무. 군함에 나무 소재 21세기에. 그거 미사일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미사일 한 방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중국 군대예요. 저는 중국 애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국군이라는 것 자체가 저거 완전히 껍데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실전 붙으면은 쟤네들 골 때릴걸요. 그래서 저렇게 보여주는 거 다 허세다. 다 허세고 지금 심리전 벌이는 거죠. 심리전. 미군이 저렇게 집결하고 어떤 그 위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멀리서 정신승리 하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싸움하기 전에 싸움 못하는 애들이 막 우통 벗고 헛 하고 막 이상한 행동 하잖아요. 에? 우통 벗고 막 그 빼짝 마른 근육 자랑하고 혼자서 막 달밤 체조하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선 사람은 권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지금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미국에서 제재 관련돼서 말하는 것들, 지금 남북 대화를 하면서 오로지 운동에 관련된 것, 뜀박질이 아니구나. 스케이트 타는 것, 스키 타는 것, 이런 것만 이야기해라. 딴 얘기 하지 마. 라고 미국에서 지금 강력하게 압박 넣고 있죠. 다른 얘기 못 합니다, 지금. 북한이 와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모르겠는데 말 못해요. 그런 이야기 하면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주먹으로 정통으로 한 방 맞죠. 정통으로 대한민국이 한 방 맞죠. 뭐 이런 국가에서 무슨 참 이런 거 자체도 좀 황당한데 그래서 이번 그 대화에서는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얻을 것이 없을 것이고요. 그거 이전에 제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북한 애들이 회담할지 모르겠네요. 북한 애들이 회담에 나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니 그렇잖아요. 이미 답이 나와버렸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딴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딱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돈 이야기 하지 마. 교류 이야기 하지 마. 야 금광산 같은 거 이야기 하지 마. 개성단지 이야기 하지 마. 딱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쌀 이야기 하지 마. 구호품 같은 거 이야기 하지 마. 오로지 올림픽에 집중해. 라고 딱 선 그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야 이거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 아니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 나오겠냐고요.
북한 입장에서 야 이거 너무 뻔한데 야 이거 어? 나가서 얻을 게 전혀 없는데 문재인 저 붕다리 핫바지 같은 게 이름 벌려놔서 야 참 좋은 일 같아서 응했는데 아니 근데 이건 사실 문재인이 벌인 것도 아니에요. 이 회담이라든가 이런 자리를 만들게끔 이렇게 어떤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조성이 되는 게 쓰리 쿠션으로 돌고 돌아서 문재인 입으로 해서 나온 거지만 최초의 큐대를 휘두른 건 누구다? 당구에서 우리가 그 당구에서요 최초의 큐대를 휘두르잖아요. 퀴즈를 하잖아요. 당구채를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내 공이 때려서 따다다당 맞아서 결국에는 뭐가 돼요? 쓰리 쿠션이 되잖아요. 아니죠. 김정은이 최초의 큐대를 휘두른 애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 대화에 있어서는 저 위쪽에서 지금 큐대를 친 거란 말입니다. 당구채를 휘두른 거란 말입니다. 그게 쓰리 쿠션으로 돼갖고 결국에는 문재인 입을 통해서 나온 건데 야 이거 계산 좀 잘못됐네 지금 이렇게 되겠죠. 어? 이거 저기 야야야 요번에 휘두른 건 좀 잘못된 것 같다. 야 지금 이 생각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 하겠어요? 지금 생각은 그럴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이유를 대지? 야 이거 무슨 이유를 댈까 이거? 야 이거 회담 깨야겠는데? 회담 깨야겠는데 무슨 이유를 대고 깰까? 뭐 이런 정도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이거 회담 자체가 지금 되겠냐 이거죠. 대화가 되겠냐 이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뭐 여러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사천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보수 우파가 염려하는 것처럼 되겠냐? 그렇게 잘 되겠냐?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왜? 지금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바보라고 한 거예요. 바보라고. 그래서 트럼프가 바보라고 하는 거라 바보. 야 바보. 아우 바보들. 대화가 되겠니는 제가 쓴 거지만은 그 플스 다음 그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화 자체가 쉽게 되겠나? 그리고 나오겠나? 지금 그 북한에서 전화로만 깔짝깔짝거리지 뭐 나오겠다 언제 만나자 이런 게 없잖아요. 있나요 지금? 엄청 머리 굴리고 있는 거죠. 엄청 머리 굴리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아유 바보들. 야 바보들. 근데 그걸 좋다고 지금 그 문재인과 그 더불어 애들은 떠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빨아대고 있는 거예요. 야 잘됐어 아주 잘됐어 이러면서 정말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어.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황당한 거죠. 정말 황당한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요? 도대체 거기에는 뭐 어떤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담하고 있는 정말 머리 좋은 애들 없나요? 더불어 애들을 하고 청와대 애들은. 근데 뭐 저는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오더를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항상 오더라는 게 그렇잖아요. 따르는 사람은 따라서 일을 해놓으면은 그 일은 위에서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그러지든 말든 계속해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라고 하는 애는 누구겠어요? 당국 퀴대를 주고 있는 애지. 그래서 공이 가서 안 맞아도 너네 탓. 공이
자기가 가서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친 거잖아요. 하지만 친 놈은 아무런 그 책임도 안 진다니까요. 잘못되면은 야 이 공 이놈아 이놈 나쁜 새끼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눈초리들도 국제적인 눈초리. 중국에서한테도 욕 먹는 것도 공이 욕 먹어야 되는 거고, 미국한테 욕 먹는 것도 공이 욕 먹어야 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사는 것도 공이 비웃음을 사는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공을 움직인 놈들은 따로 있는데. 근데 하지만 야 너네 진짜 참 지금이라도 좀 고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중에 정말 어떻게 될라 그러니 걱정된다. 정말 걱정되네요. 여러분도 걱정되시죠? 이건 미 그레이엄 그 의원이 북한 그 평창에 참가하면 미 불참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뭐 저는 일단은 아직도 지금 이게 우리 이 평창 올림픽이라는 게 정말 굴러갈지 안 갈지 그거 자체가 의심스러워요. 북한 애들 끌어들이면서 난장 죽이게 될 것 같아요. 엉망진창 될 것 같아요. 회담 지금 문제도 그렇고 일단은 전제가 북한이 원하는 걸 싹 걷어내 버렸으니까 북한 애들이 어떤 애들입니까? 예? 이익이 얘네들이 진짜 자본주의 천재 아닌가요? 아니 북한 애들이 진짜 자본주의 천재들 아닌가? 알고 보면 이익이 없는 곳엔 가질 않아. 이익이 없으면 행동하질 않아. 야 희한하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런데 어떻게 나라는 저렇게 그 폭망 직전으로 갈까요? 참. 미국은 지금 그 이유를 준비하는 거죠. 바보들 잘 될 것 같아? 응? 야, 잘 되겠니? 바보야? 그러면서 어, 항모전단 보내고 강습함들 보내고 에? 전략 폭격기들 보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준비죠? 이거 엉망진창 될 거라는 건 뻔한 사실이고, 에? 제가 그 테이블론으로서 설명드린 것, 어저께 설명드린 것, 그것 그대로 현실화되고, 그 테이블 위에 모두가 정말 그 싫어했던 트럼프 형님은 오셔서 팔짱 끼고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테이블에 앉지도 않고 서 있어요. 꼬라보면서. 시진핑은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그 양아치인데 자기는 여기서 기웃기웃거리면서 뭔가를 얻어 먹을까 하고 오긴 왔어요. 근데 그 자기보다 밑에 있는 애가 초청을 한 거 오라 그런 거니까 진짜 저 등신 같은 게 막 이러면서 오긴 왔어요. 지금 시진핑도 오긴 와요. 중국도 오긴 왔습니다. 하지만은 테이블에 바짝 가서 앉진 않았어요. 최대한 거부감을 표시하면서 의자를 끌어다가 멀리 앉는 신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북한만 지금 당장 급하니까 와서 의자를 잔뜩 끌어안고 있는데, 북한도 김정은이도 문재인이보단 높아요. 그리고 문재인은 열심히 그 테이블을 오가면서 싹싹싹싹 빌면서 아이고 잘 됐죠? 아이고 자리 좋죠? 아이고 이거 테이블 광채나게 닦아놨어요 형님들. 예? 의자도 정말 참 좋은 의자들 갖다 놨죠? 형님들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이제 여기 참 좋죠? 형님들 저 이뻐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지금 딱 하는 거죠. 트럼프가 말을 하고 있죠.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가 근데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야 요리는 왜 안 나와?
요리는 어떻게 된 거니? 그 요리는 사실은 모두가 다 원하는 게 따로 있죠. 중국이 원하는 요리 따로 있고, 미국이 원하는 요리 따로 있고, 예? 북한이 원하는 요리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요리를 내올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죠. 요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재료를 우리가 다 맞추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론은 뭐다고요? 결론은 뭐라고요? 트럼프한테는 그냥 주먹으로 죽탱이 한 대 맞는 거고요. 제가 애들 표현 좀 쓰겠습니다. 트럼프한테는 주먹으로, 그 큰 주먹으로, 죽탱이 한 대 맞는 거고요. 시진핑한테는요, 면상을 그냥 샤대기로 한 대 맞는 거고요. 그 멍청이 같은, 저 돼지 같은 놈한테는 조인트 한 대 맞는 겁니다, 그냥. 그런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아주 높죠. 아주 높죠. 회담 자체가 지금 문제라니까. 이게 되기 힘들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이 원하는 건 싹 걷어냈다니까? 북한한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북한이 원하는 걸 미국이 싹 걷어냈어요. 그러면서 잘 될 것 같니? 라고 지금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죽탱이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러한 상황이 끝나고 나면 죽탱이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애써서 쟤네들을 왜 여기에 데리고 오겠습니까? 애써서 저 멀리에 있는 것,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한반도로 또 왜 데리고 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들 여러 가지 훈련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미군들이 훈련하고 있는 것들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예전에도 다 알고 있었던 거지만은 정찰위성을 동원해서 마구 터트리고 있죠. 마구마구 정찰위성을 동원해서 찍은 사진들을, 증거자료들을 터트려 놨어요. 유류 밀매 현장, 예? 현장을 급습해서 몇만 미터 위에서 찍은 사진을 과연 저렇게까지 찍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정도로, 비행기가 찍은 것도 아닙니다. 우주에서 찍은 거예요. 우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지금 이미 쫙 공개해버렸죠. 중국 애들 이제 빼박입니다. 명분이 없어요. 미국이 뭘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아요, 이제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반도에는 무시무시한 애들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난장이 되고 엉망진창이 된 다음에 모두가 원하는 요리가 안 나왔을 때, 특히 미국이 원하는 요리가 안 나온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밥상 들어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님 때에서 그랬죠? 옛날 우리 아버님들. 예? 밥상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오거나 올라오거나, 예? 뭔가 잘못돼 있으면 밥상 예법에 맞지 않으면 밥상 들어 엎었잖아요. 밥상 들어 엎지 않을까요? 트럼프 밥상 빡쳐갖고 걷어 차버리지 않을까요? 환율은 떨어지고 있고, 예? 환율 오늘 더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더 떨어졌어요. 제가 아까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하루살이 인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소소하게 소소한 거 소소한 게 아니죠. 오늘 나온 뉴스들 제가 이렇게 봐드리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거 보니까 뭐 또 이명박 대통령 자꾸 늘어지네요. 도대체 뭘 하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 건으로 쥐어 터지고 나서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또 전에 특검했던 사람이 빡쳤죠. 정호영 씨라고. 정호영 씨가 그 또 기자회견까지 하고 그랬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걸었던 지금 현재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막 그 음모론적인 말들을 하는 거 다 거짓말이다. 다스 300억 원 추가 비자금 보도 이런 거 다 허위다. 라고 어, 그 정호영 BBK 의혹 사건 특별검사팀이 2008년 수사 당시 격리 직원의 횡령금으로 판단한 120억 원 외에 다른 자금이 발견된 것은 없다면서 이와 관련한 최근 보도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라고 했죠. 특검까지 해서 이미 끝난 이야기예요. 끝난 이야기. 근데 이게 문명 국가에서 일사부재리를 어겨가면서 또 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개판이죠. 이게 다 5.18 때문에 사실 벌어지는 일들인 건데 5.18을 갖다가 법에도 없는 것을 또 만들어서 다시 하는 바람에 민주화운동이 되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원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개판입니다. 이게 법치국가 맞습니까? 이게? 그리고 본인이 내 거 아니래. 아니 회사 많은 돈이 있고 자본이 있는 그런 회사를 내 거 아니다라는데 그걸 국가가 나서서 너 거 맞어라고 증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웃기다라는 거죠. 이명박 그 대통령이 한 얘기가 웃겨요. 형제간에 서로 자기 것이라고 싸우는 것은 정부가 개입해서 수사를 하는데 자기 것이 아니라는데 왜 정부가 개입해서 수사를 하지? 재밌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네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고 정호영 특검팀이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했고요. 다스 300억 원 추가 비자금 보도는 허위다라는 말을 했고요. 이건 뭐지? 그리고 이거 야 여러분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것을 공무원 호봉에 반영을 한대요. 뭐 이런 인간들을 공무원으로 뽑은 것도 웃기는 일인데 이러한 인간들을 공무원으로 뽑은 것도 웃기는 일인데 거기다가 그 옛날에 그 시위하고 집회하고 그런 활동한 거 이런 거 전부 다 공무원 호봉에 반영을 하면은 뭐 몇십 호봉도 나오겠네. 응? 십몇 호봉도 나올 수 있겠네요. 시민단체 뭐 한 7, 8년 하고 군대는 안 갔다 왔으니까 뭐 그건 아니겠지. 근데 최소한 뭐 시민단체 오래 한 애들은 그냥 시민단체 그거 하나 활동한 것만 가지고 10호봉 이상 나오는 애들도 있겠네. 참 골 때리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웃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기존에 새빠지게 그 공무원 생활하고 군대까지 제대하고 온 애들 정말 허탈하겠습니다. 정말 황당한 짓입니다. 황당한 짓. 이거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저는 뭐 전혀 그 어떠한 정치적인 그런 생각도 없고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 저 이거 열심히 하면 나중에 우파 정권 잡았을 때 뭐 하나 요구해도 될까요? 저 이거 이런 거 했다고 유튜버 한 거 경력 나중에 우파 정권 잡으면 나 공무원 뽑아줘. 나 공무원 뽑아주고 나 호봉수 반영해줘. 아니 애국 활동한 사람들
나와서 집회 현장에 지나가면서 거기 서 계세요. 나중에 경력직 됩니다. 여러분, 집회 현장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지금 집회하는 사람들 대부분 우파 분들이잖아요. 예? 거기 그냥 지나치시지 말고요. 거기 잠깐이라도 항상 서 계시다 가세요. 그리고 사진도 한 방 박으세요. 예? 사진도 한 방 꼭 박으세요. 예? 그러면 나중에 증빙 자료가 돼요. 나중에 공무원 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주변에 그 집회하시는데 꼭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네? 나도 공무원, 나도 호봉수, 예? 경력직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인증샷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나중에 좌파들 이거 갖고 딴지 못 걸어요. 나중에 딴지 못 거니까요. 엄청 좋은 겁니다. 야, 이거 참 기가 막히네요.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겠다. 마실 때 마시더라도 이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중국 애들이 엄청 깝치고 있죠. 이렇게 까불고 있어요. 까불고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좀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 미국의 국방비가 연 국방비가 어느 정도 되냐면 미국이 한 6,500달러 정도 돼요. 미국이 6,500달러. 중국이 군사비를 지출하는 것이 한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차이 되나요?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거죠? 한 3배 이상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은 손실이 없죠. 손실이 별로 없습니다. 로스가 없이 순수하게 전력화가 되고, 그리고 장비의 질, 같은 6,500달러가 들더라도 돈이 6,500달러 미국이 드는 것은 정말 최신형 장비, 최고의 장비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옛날에 2차 대전 때 쓰던 장비까지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저 2천억 달러라는 게 3배 이상 차이 나는 거지만 중국 애들은요, 그 돈이 T-55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예? 6.25 직후에 만들어진 탱크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완전히 다시 말해갖고 전혀 쓸모없는 데 많이 들어가는 돈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불가해요. 미국하고는. 미국의 어떤 그런 최신 전력에 들어가는 그것을 유지하고 새로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장비하고 아주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쓰더라도. 모르죠. 뭐 인간들이 많으니까 식비로 밥 먹이는데 들어가는 돈일지도 모르겠죠. 뭐 질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 돈 들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사실은 불가하고요. 그나마 그래도 미국이 6,500달러, 중국이 2천억 달러,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금액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전에 제가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러시아가 2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저는 러시아가 2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기 핵무기가 있고 탱크가 더 많고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는 지금 현재 국방비에 들어가는 게 500억 달러밖에 안 돼요. 500억 달러. 러시아 6,500억 달러, 중국이 2,000억 달러, 러시아가 500억 달러입니다. 이게 비교가 여러분 돼요? 러시아는 완전히 몰락하게 가는 국가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러시아는 뭐라 그러나요? 소위 이파이터죠. 이파이터. 주둥이 파이터. 러시아는 주둥이 파이터예요. 주둥이 파이터. 2위가 중국이라고 봐줘야 돼요. 2위가 그래서 중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방비의 차이가 난다라는 것은 전쟁 지속 능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갖다 며칠밖에 못해요. 러시아는. 하지만 중국은 그래도 지속 능력이 있는 거죠. 중국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속 능력이 있어요.
돈 자체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에요, 현대전은.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미국이 6,500달러고 중국이 2,000억 달러고 러시아가 한 500억 달러 된다 그랬었는데 한국이 얼마죠? 한국이? 여기서 중요한 건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이 우스운 나라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국이 국방비로 쏟아붓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국이 400억 달러가 넘어요. 대한민국 국방비가 400억 달러가 넘는다고요. 예? 러시아하고 맞먹는다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장비는요 아주 좋아요. 미국발 받아서 미국 후강에 미국발 받아서 대한민국 장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맞먹는데 그러한 대한민국이 중국에 밀릴 게 뭐가 있겠어요. 중국이 핵이 있어서 문제지 만약에 순수하게 육군 대 육군으로 붙으면요 중국은 대한민국 땅에 발 못 붙여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방어로 나서고 중국은 공격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은 우리 못 건드려요. 못 이겨요. 우리 건들다가 중국이 망하거든요. 중국이 망하는 건 왜 망하죠? 중국은 전선이 대한민국만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하고 싸우려면요 중국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알아요? 대한민국은 중국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대한민국하고 싸운다라면 중국은 어떻게 싸워야겠어요? 중국이야말로 결사항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사항전. 중국이야말로 모든 걸 다 걸고 덤벼들어야지 먹을까 말까 한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병력을 갖다가 한국에 왜 집중시킬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걔네들은 군대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나눠져 있고 군인들 숫자가 많은 거잖아요. 예? 신장 위구르, 러시아, 몽골, 인도, 베트남, 바다는 대만, 필리핀, 뭐 다 죄다 적이죠. 한국에 집중하다가 어느 한 곳에라도 터져요. 반드시 터집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깝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요번에 트럼프가 약을 이미 쳐놨죠. 요번에 트럼프가 약을 어떻게 쳤습니까? 저기 멀리 중동에다 쳐놨잖아요. 중동에다가 이미 쥐약을 쫙 뿌려놨잖아요. 지금 중국 애들은 중국에도 엄청 신경을 써야 돼요. 중국 애들은 중동에도 엄청 신경을 써야 돼요. 러시아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중국과 러시아가 응원한 나라가 어디예요?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뭐 터키, 뭐 파키스탄, 이란, 죄다들 아주 꼴 같지 않은 것들끼리 놀아요. 거기에서의 대척점에 서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 상대하기도 버겁습니다. 걔네들. 그리고 더더욱이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졌죠. 지금 저는 뭐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어저께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란에서 지금 이란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죠. 예? 이란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죠. 예, 대규모 시위가 벌어져 갖고 이란이 지금 뭐 저렇게 혼란스럽게 빠져들어가고 있고
너 한반도에서 깝치면 여기저기 불질러 버린다. 지금 상황이 딱 그겁니다. 너 한반도에서 깝치면 여기저기 불질러 버릴 거요. 바로 보여주고 있죠. 예, 저도 이란 반정부 시위하시는 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꿋꿋이 한 길로 가십시오. 예, 저 신정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 이상한 애들이에요. 무슨 종교 지도자가 대통령을 해먹고 그렇습니까? 미친놈들이지. 예? 그리고 또 걔네들 농장이니 뭐 밭이니 이런 거는 다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다며요. 그게 무슨 진짜 그 사후 세계를 염려해야 될 사람들의 그 행동입니까?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란에서 희생당하신 분들 참 그 애도를 표하고 예, 참 고귀한 희생입니다. 이란에 계신 분들, 이란 분들, 예, 민주주의를 원하시는 분들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란 사태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가 성립되는 방향으로 자유경제, 시장경제, 민주주의가 서게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늦게까지 이렇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만 방송 마칠게요. 좋은 밤 되십시오. 안녕히들 주무세요.
한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이. 그리고 공화당 상원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아예 뭐 상당히 부정적인 거부적인 그 이야기도 했었고,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그런 것을 못 박아놨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서 얻어질 실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뭐가 핵심이라고요? 대화를 해서 얻어질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누가 실익이 없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실익이 없는 거예요? 이 실익이 없다라는 것은 나만은 건질 게 없지만 나만은 또다시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 이거 정말 환장하겠어요. 이거 또 중국에 가서 호구짓한 거하고 똑같아요. 정확해요. 다를 게 없어요. 요번에 중국에 가서 처맞고 병신짓하고 호구짓하고 혼밥 먹은 거, 이러한 장면하고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요번엔 더 클 거예요. 요번에는 어떤 비참함이 남북 대화가 오가고 올림픽이 진행되면서 그 비참함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있었던 문제하고는 비견되지가 않을 겁니다. 왜요? 왜죠? 왜냐하면 북한으로서는 뭔가 급하고 뭔가 얻어보려고 지금 그 의자를 바짝 끌어안고 테이블에 앉았거든요. 음식 정말 맛있는 거 나올까? 예? 어떤 게 맛있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짱깨집으로 이야기하면 뭐 팔보채 정도 돼야 되는 건가요? 난자완스에? 뭐 무슨 제비둥지 요리에다가 뭐 샥슈핀에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거를 딱 미국이 제동을 걸어버렸어요. 야, 샥슈핀 안 돼. 제비둥지 요리 안 돼. 곰발바닥 요리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나오는 거? 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딱 나와서 자기는 기대를 정말 배 터지게 먹고 돌아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요리가 하나도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진 않았죠. 일단은 지금 회담이 되거나 대화가 시작된 건 아니죠, 아직은. 그런데 나오기도 전에 미국에서 이미 다 지적을 해버렸어요. 샬랄라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몰래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렇다간 진짜 죽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모르겠습니까? 뒷구멍으로 뭘 할지를.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는 형국인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딱 지금 통밥을 재보니까, 야, 이거 괜히 응했다 라는 생각이 지금쯤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트럼프의 트위터에서 아까 바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다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다른 의미라는 게 뭐냐, 바로 그겁니다. 지금 제목에서 제가 적은 것. 대화가 되겠니? 야, 대화가 될 것 같아? 정말 바보구나. 정말 바보구나. 너네 대화가 될 것 같니? 걔네가 뭘 노리고 여길 나오겠니? 여길 왜 오겠다고 하는 거겠니? 대화가 되겠어? 야, 요리가 하나도 안 나갈 거야. 그런데 거기 나와서 걔네가 대화를 하겠냐? 말이 되겠냐? 벌써 이거는 시작부터 회담이 안 될 것, 결렬되고 엉망진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왜? 북한의 속셈은 최대한 뜯어내고 최대한 얻어가야 되는 건데 아무것도 못 줘요. 심지어는
남한에 와서 체전에 와서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도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IOC라는 조직은 또 다른 조직이죠. 자기들의 어떤 자기들의 최대 어떤 행사인 올림픽에 있어서 어떤 성공을 원하는 조직이잖아요. IOC라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그 북한에 대해서 체제비라든가 이런 건 주기로 했나 봐요. 그런데 북한은 거기에 또 한술 더 떠서 제가 보니까 정말 또 골 때리는 짓을 했더라고요. 야, 이 인간들은 도대체 무슨 인간들인지 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집단이죠. 북한이라는 집단은 정말 거지 새끼들도 이런 거지 새끼들이 없어요. 평창 IOC에게 체제비를 요구했다가 그거는 뭐 오케이. IOC 같은 경우 자기네 어떤 이벤트 행사를 망칠 수는 없으니까 뭐 체제비 정도는 해주겠다.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남한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삥을 치려고 했나봐요. 삥을 뜯으려고 했나봐요. 진짜 이런 앵벌이 조직 놈들도 이런 앵벌이 조직이 없어요. 정말 창피합니다. 정말 창피해. 그런데 IOC가 남한처럼 호구입니까? 야, 다른 나라한테는 그것도 안 주는 거야. 저것들이 진짜 저 웃긴 놈들이네. 저 미친 놈들인가? 당연히 그러면서 야, 웃기지 마. 원래 모으고 말렘 말어. 야, 그냥 엽이나 줄게. 원래 모으고 말렘 말어. 웃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자식들. 꺼져, 이 자식들아. 단번에 퇴짜죠. 그리고 또 뭐라고 거기다가 IOC가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IOC는 한술 더 떴습니다. 이번에 그거는 주겠다. 뭐 도저히 뭐 너희들이 안 오면 그래도 남한에 있어서 좀 흥행이 될까? 남한 애들이 하도 졸르니까 이거 아마 남한에서 엄청 공작 들어갔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아마 엄청 가서 설레발치고 또 난리 브루스를 쳤을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좀 조사해봐야 돼요. 조사해보세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그리고 IOC는 웃돈을 달라 그러니까 퇴짜를 놓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평창올림픽에 오지 않으면 앞으로 다른 국제대회에 참가할 때도 국제스포츠연맹이 지원해주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체제비나 뭐 이런 것도 없어. 앞으로는 여비 같은 것도 없어. 이래버리니까 뭐 북한으로서는 정말 앞으로는 국물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까지는 앵벌이짓 하면 여비라도 주고 차비라도 얻었을 수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안 준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제대회에 나가고 그럴 때 진짜 저 인간들이 생으로 자기 돈을 쓰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겠죠. IOC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IOC는 그 정도의 호구는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은 저런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야, 정말 저거 동족 맞습니까, 저거? 이거 보세요. 체제비의 웃돈, 퇴짜 맞은 북,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북의 김일국을 만나 비용 부담 뜻을 전달했다. 그런데 김일국은 체류비뿐만이 아니라 각종 비용을 요구했어. 야, 야, 진짜 강적들이다, 강적. 저도 북한을 여러 번 북한이 희한한 짓을 많이 하는 거 봐왔지만 요번엔 진짜 창피해요. 너무 야, 이거 진짜 IOC에서 황당했을 거야.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지. 뭐 아마 그래가면서 그런데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것도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무슨 돈을 대줍니까? 돈을 대주기는. 거기에서 여기까지가 천리말리 떨어져 있습니까? 오는 것도 유엔 제재 피해서 오는 게 제일 사실 좋은 방법이죠. 그거 제재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돈 덜 들이고 오는 방법이 있잖아요. 만약에 오게 된다라면. 걸어서 오든지 멀지도 않은데 운동도 잘하는 인간들이 걔네들 행군 연습도 많이 했을 텐데 평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 되잖아요. 뭔 거기에다가 뭐 차비를 달라 뭘 달라 숙박비를 달라 난립니까?
텐트 치고 갖고 와서 운동장 주변에 우리가 경비 서주고 텐트 치고 자라 그러든지. 에이. 아무튼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동족이라고 하기에도 참 부끄럽네요, 이제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지금 이게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비원비인데요. 얘네가 호주 같은데 이렇게 훈련 나가 있었던 애들인가 봐요. 지금 다시 다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괌으로. 지금 미국의 해외 전력 중에서 해외 그 기지에 있는 비행기들 중에서 각국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모든 분들 이렇게 늦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작하기 전에 좀 묻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웃냐고요?
웃길 일이 있어요. 세상에 살다 살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다 있네요. 아, 이건 아니구나. 어, 이거 한번 보세요. 뭐, 문재인, 과거처럼 유약하게 대북 대화만 추구 안 해. 국론 모아달라. 보수 여론의 대북 정책 협조를 호소. 대한노인회에 가서 한 말이에요. 강력한 국방력 기반으로 평화를 추진. 미도 대화를 지지했다. 지난해 걱정이 많으셨을 것. 나라가 굳건히 서는 과정. 문재인이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대한노인회 분들을 모시고 한 이야기인가 봐요. 보수층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말을 했네요. 참 기가 찹니다. 누가 지금 저 말을 듣고, 누가 어떤 보수 우파가 저 말을 듣고 지지를 하고, 응? 유약하게 대화 추구만 안 한다라는 말을 누가 믿어요? 야, 입에 진짜 침이라도 바르고 거짓말을 하고, 입에 꿀이라도 좀 묻히고 말을 해라. 아, 정말 이거 제가 기사 보면서 좀 너무 웃겨서 올려봤습니다. 이거 급하긴 급한가 봐요. 지금 뭔가 좀 되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쉽지 않겠죠. 제가 어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들,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그대로 어저께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들을 보면서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서 심히 우려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생각했던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제가 예상했던 것들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잘라야 되나. 아우 진짜 실수를 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눈을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이거는 띄우지 않을게요. 트럼프가 어저께 트위터를 이렇게 쓴 게 있었죠. 트럼프의 트위터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했냐,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쓴 말입니다. 실패한 전문가들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내가 북한에 대해 우리의 모든 힘을 쏟을 강력하고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북한과 남한 간 대화와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트럼프가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북한이 대화에 응하기라도 했겠느냐. 다시 말해서 북한이 궁지에 몰려서 제재와 압박에 의해서 궁지에 몰리고,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대화에 응한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보들, 대화는 좋은 일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바보들이라는 말이 단순하게 그 전의 것을 모르고 있어서 바보들이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이거가 상당히 함의하고 있는 의미가 또 있다라고 봐요. 저는 뭘 그렇게 있다라고 보냐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또 떠들썩하게 알아서 갖다 붙이고 해석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미 기사에도 기사화가 됐죠. 이미 기사화도 됐는데 어떤 기사냐 하면은 이런 거죠. 지금 청와대에서 발표하고 우리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대부분은 뭐냐면 어, 원래 백악관에서 발표한 발표문하고는 다르게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즉 백악관에서는 최대한 압박이라는 표현의 어떤 방점을 찍고 어, 문재인과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내용 속에서 최대한 압박이라는 말은 쏙 뺀 채 좋은 말만 다 갖다 쓴 거라는 거죠. 뭐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굉장히 어떤 수사적으로 문재인을 어떤 이렇게 떠받드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쓴 것처럼 이야기하고 도대체 희한한 말들을 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압박 같은 그러한 그 부정적인 용어들은 하나도 안 쓰고 하지만 백악관에서는 한미 정상 이건 아니구나. 백악관에서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근데 그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이야기들만 쏙 빼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트럼프는 평창 때 한미 훈련 없어, 뭐 문 대통령 100% 지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또 내용이 약간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청와대에서 발표한 거에는 어떤 훈련을 안 한다, 훈련 안 하기로 합의했다, 뭐 이러한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다시 외교적으로 잘 쓰지 않는 말을 갖다 붙였어요. 뭐 미실시라는 말을 갖다 붙였죠. 미실시.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 정말 오갔는지를 잘 모르게끔 그렇게 모호하게 계속해서 원래 얘네들이 그렇게 해왔지만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것에 갖다가 이제 민주당은 또 갖다 붙여서 정말 뭐 엄청나게 좋은 그런 통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었어. 한미 이견설은 기우다. 민주당에서 추미애가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힘을 실은 것이다. 그리고 뭐 김현이라고 또 나와서 뭐 이래저래 떠들어대고 야당은 근거 없는 갈등만 부추기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킬 게 아니라 한반도 문제의 해결하는 주인된 자세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거기다가 더불어민주당은 통남이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하겠다. 이게 통남이라는 걸 갖다가 북한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죠. 북한이 미국과 통화하고 남한하고도 통화하고 가능하긴 한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어저께 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같이 오늘 거를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에 맞춰서. 어제 제가 그랬죠. 지금 이 회담, 전화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내용들은 사실,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낸 것은 이게 뭐 웃으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트럼프의 어떤 그 트위터 내용을 보더라도 알겠지만, 다시 말해서 미국은 정말 싫은 걸 갖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정말 한국과 동맹의 어떤 면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만들었는데, 미국이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팔짱 끼고 테이블 앞에 나오긴 나왔지만 팔짱 끼고 고개를 아래 뭐라 그래야 되나, 도도하게 문재인을 꼬라보면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거죠. 테이블 앞에. 그리고 시진핑도 역시 꼬붕 같은 게 자꾸만 오라가라 한다 그러면서 자기 몸값을 올린 상태에서
억지로 이렇게 그 오는 척은 했지만 와서는 이제 뭐 테이블 의자를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고, 북한은 급하니까 잽싸게 의자를 끌어당기고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와중에 문재인은 간신배처럼 그 의자와 의자 사이를 오가면서 열심히 그 싹싹거리고 어, 지금 현재 자신들이 벌려놓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뭐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어저께 했는데 정확합니다. 아주 제가 이야기했지만 너무 정확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것에 대해서 트위터로 그 이야기한 것을 보면 너무나 정확한 것 같고요. 그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잊지 말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평창 올림픽은 그 하면서 대화는 하되 미국의 입장이 이거죠. 대화는 하되 절대 올림픽에 관련된 것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올림픽에 관계된 것만을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우리 뭐 민족 간에 서로 돕고 살자 뭐 이런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뭐 돈을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 절대 안 되는 거죠. 남북 교류 이런 이야기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못을 박은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없을 뿐더러 경협 같은 것도 할 수 없겠죠. 금강산 감각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이 문제를 가지고 얘네들은 분명히 대화하고 어떤 물꼬를 틀려고 어떤 작심을 했었을 텐데, 누가요? 문재인이. 그런데 이미 사전에 그 미국에서 다 봉쇄해 버렸잖아요. 뭐 여러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니키 헤일리의 그 입을 빌려서도 했고, 또 뭐 그 정확한 거는 뭐 아니지만 여러 그 국무부 대변인이라든가